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판례 공부 6월 15일자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조,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 해놨고, 이렇게 파생상품과 파생상품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요걸 한번 읽어봅시다. 웬만하면 이런 파생상품 관련된 선물이나 옵션 거래는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좀 낭패 봅니다. 이런 부분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부분은 선물 옵션 레버리지가 10배가 되고 옵션은 1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거금하고 이게 다 틀려버리고 돈을 또 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봅시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그 말하는 사람이 지금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이라든지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죠.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요 밑에 한번 봅시다.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투자 중개업자나 그 위탁자가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라든지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거래 관행, 거래량, 관련 당사자 사이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호가 제출의 선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 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렇죠,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동량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낭패보죠. 그 다음에 그 책임보험인데요. 책임보험 한번 봅시다. 책임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해서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거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그럼 하느냐 하면 가해자한테 청구를 또 해야 되죠. 그 말인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 그렇죠,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범위 각자 전부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피해자와 체결한 그 화재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 보험자가 책임 보험자에게 보험자 대의로 직접 청구하는 경우 그 화재 보험자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의 남은 금액의 하나에 지급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 그대로 지금.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소송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해가지고 외국의 사법적 행위, 요것이 그 외국 공간 관련된 것 같네요. 아까 제가 잘못 말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상속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속 회복 청구 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구상금 청구 이것도 있네요. 여러분들 요것도 넘어갈게요. 우리가 구상금 청구 관련돼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근로에 관한 소송 뭘 하는지 한번 보는 것 뿐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그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그렇죠.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인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 고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종결되면 그렇게 되죠. 그런 것들이죠. 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들어가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사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더 볼까요? 위법한 행위와 그 원고가 입은 손해사의 상당 인과관계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 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 이익의 성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런 그 판결을 받고 나면 반드시 앉아 주문 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되죠. 소송 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서 확정되었다고 또 하네요. 항소하지 않고 확정된 1심 판결문을 기초로 등기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마쳤으나 이후에 제기된 추후 보완 항소에서 제1심 그러니까 보완 항소를 했네. 결국에 1심 판결이 취소되고 등기 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위주한 보완 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그 별도로 소를 제기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죠. 구할 수는 있죠. 참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보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런 게 제가 구체적인 거 우리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대부분 그 사이트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좀 요런 것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부동산 중개사를 하시든 법무사를 하시든 뭐 어떤 법과 관련된 걸 하실 때 이런 뭐 3자, 4자 간의 이 계약 관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쪽으로 넘기고 여기서 또 넘기고 명의 신탁을 하고 뭐 이런 관계, 세금을 좀 아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기꾼들이 했다든지 이렇게 한 3단계 이상으로 거쳐가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둘 사이에만 그래 해도 어떨 때 사기꾼들이 있는데 이렇게 3자간 4자간을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치권 관련된 거 뭐 유치권은 또 다음에 제가 한번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인접한 구분 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서 각 구분 건물이 구조상 및 용상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이용상의 독립성이 상실했다는 거죠. 그렇죠. 경계벽이 지금 제거되니까. 그런데 각 구분 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등기의 효력은 있다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갑 주식회사가 구분 등기를 마쳐진 4개 호실 중에서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비폐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 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 갑 회사는 4개 호실을 점유하면서 각 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한 다음에 점유 부분 전부를 부패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 4개 호실이 경매 절차에서 일괄 매각되자 갑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유익비 상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항에서 갑회사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한 다음에 갑회사가 각 호실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법리 오해가 잘못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한 호실인데 이게 전체 호실로 들어갔네요. 보니까 임대차 약정 의문스러운 부분 여기 보시면 임대차 계약 공사비 반환 채권 진정성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공사하면서 일어나는 업자와 이런 건 좀 다 그런 건 아닌데 유치권 행사하고 이런 부분이 좀 그렇죠. 좀 지저분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유치권의 목적물과 결령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유치권의 목적 결령 관계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결령 관계가 없었다네. 또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네요. 그런 부분이네요. 자, 요거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에서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 청구자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좀 중요하네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넘어갑시다. 부당이득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좀 많아가지고요. 자, 지상권의 그 존속기간 만료 후에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지상권 갱시 청구권이 좀 소멸된 경우네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지금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상권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 다음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하도급 거래 뭐 이런 것도 좀 제대로 깔끔하게 했으면 비영리법인 내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좀 영리법인에 비해서 좀 그 비영리법인에 비해서 영리법인은 굉장히 엄격하다고 했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의미가 뭐냐?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그 결의를 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사원총회나 이런 데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사항까지 막 이렇게 비법인 사단이 총회를 하고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취소되어서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죠.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위 이익이 없는지 여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되겠고요. 형사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풍속영업 등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뭐 어떤 뭐 범죄 조직과 관련돼 가지고 아마 소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수사기관이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정보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돼. 물론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조폭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왜 들어왔을까? 업무방해. 자, 집행관의 직무 내용 및 그 성격, 그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인 거죠. 그렇죠? 집행관에 대한 집행 위임의 성격은 뭐냐면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인 거죠. 민법상 위임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건데 이걸 대놨네. 폭행 뭐 이런 것 들어갔고요. 근로기준법에서 지금 뭐가 탄력근로제 뭐 해가지고 나오네요. 자동차 관리 요즘 이런 부분이 좀 자주 등장합니다. 저번에도 하는 거 보니까 공무원 직권 남용 부분도 요즘 좀 등장하고 있네요. 부정청탁 관련돼 가지고도 등장합니다. 마약류 이게 좀 문제입니다. 마약 이것도 그쵸. 이거는 상속권 회복 요거는 뭔가 상속권 관련돼가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면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장장 제가 여기까지 해서 판례 공부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